AI 팩토리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지컬 AI의 그 디지털 트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트윈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이제 피지컬 AI가 성공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피지컬 AI의 디지털 트윈 부분에 있어서의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자동차가 실제로 거리를 다니면서 주행 연습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직접 학습을 하는 거죠. 그 학습을 시켜서 이 학습된 걸 갖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는 엔비디아의 AI 팩토리를 만드는 기술 부문 부사장이 바로 이 레버 이언이라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의 그 디자인,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제가 여기 특별히 소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AI 팩토리가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만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장은 제품을 만들고, 두 번째 그 제품에 지능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쟁은 같은 제품에 얼마나 뛰어난 지능을 부착하느냐, 여기에 승부가 달려있다. 이것이 이제 대만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주권 시대를 외치면서 소버린 AI를 이야기했습니다. 베트남에 쌀 많이 난다고 우리 쌀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냐? 이 굉장히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 AI 상대 강국의 핵심 프로젝트가 바로 이 소버린 AI, 우리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만의 것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방 부분, 이 데이터는 다른 나라에 줄 수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 부분에 소버린 AI를 추진해야 된다. 또 의료 부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의료 데이터, 이것도 다른 나라에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주의 피지컬 AI와 연결되는 제조 데이터입니다. 이 제조 데이터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이 한국의 제조 강국 한국만이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유일한 것인데요. 이 제조 데이터를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캠프라고 해가지고요, 코리아 AI 매뉴팩처링 플랫폼. 이게 세계 최초의 민간 협력 제조 특화 AI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이 피지컬 AI를 하시면서 이 캠프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여기하고 잘 연계를 하셔서,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미 대한민국의 여러 곳의 제조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는 전략,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하면 대만은 이러한 제조 특화 AI 플랫폼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AI 팩토리를 이미 만들었다고 해도 제조 데이터가 없으면 가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전주 전북지방의 중소기업청 청장님 오셨는데 잘 협력하셔서 이 캠프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다면 지금쯤 쓸만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연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피지컬 AI 시대에 이거는 8월 달에 중국이 피지컬
피지컬 AI 올림픽을 했죠. 전 세계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기서 움직였던 로봇들이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애써 이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지능을 따라잡는 것은 제가 보기엔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난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AI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AI 액션 플랜에 중요한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주도의 AI 글로벌 표준화를 만들고 AI 수출 패키지로 패권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친미국가 블록을 조성을 해서 AI 시대에도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아까 초반부에 제가 설명드렸던 컴퓨팅 파워, 미국의 컴퓨팅 파워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고요. 세 번째는 워크 AI, 즉 이념적 편향을 방지하는, 다시 말하면 다양성이라든가 이러한 진보적 가치를 좀 떨어내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미국의 플랜은 이랬고요. 중국은 8월 26일 날 인공지능 플러스 심화 의견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인공지능 플러스 심화 의견은 2024년도에 리창 중국 총리가 정부 보고를 통해서 밝힌 중국의 AI 융합 선언. 이 AI 융합 선언에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의 모든 사회와 전 산업에 AI를 융합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AI 칩을 자체 생산하겠다는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거를 2024년도 3월 달에 발표를 하고 올해 8월 26일 날 여기에 따른 심화 의견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따른 심화 의견의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2027년까지 스마트 시스템과 지능형 시스템을 내 보급률을 70%, 그다음에 2030년까지 이 보급률을 90%로 올려서 모든 산업의 AI를 내재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2035년이 되면 새로운 지능형 시스템으로 AI 경제 사회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개 분야의 중점 융합을 이제 쭉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과학 분야, 두 번째가 소비자 분야,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발표한 이러한 인공지능 플러스 심화 의견과 조금 전에 미국이 밝혔던 미국 주도의 AI 글로벌 표준화를 하겠다는 거하고는 이 정책의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은 모든 인민에게 AI를 입히겠다는 이것을, 그러니까 내재 그 수출보다는 자기네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하고 이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손닿지 않는 제3세계,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해서 AI 패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을 중국은 피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자기네가 미국이 AI 시대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지금 동맹국들을 굉장히 이렇게 강압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럼 이 두 정책이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저는 피지컬 AI 시대가 오게 되면 중국의 가격 경제 균형 면에서 첫째, 그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정책적 측면에서 중국의 그 수많은 인구와 그 커다란 땅덩어리 전체를 AI의 경제 사회의 새로운 체계로 진입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국가 주도로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피지컬 AI 시대에 중국을 능가할 나라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 우려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러한 고래 싸움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AI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절박한 타이밍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지나갔던 예를 들면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이 서로 AI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더군다나 이것은 규모의 게임이기 때문에 자본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은 AI for Manufacturing 이라는 기치 아래 AI 팩토리라는 것을 들고 나왔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AI for Science. 그럼 일본이 왜 AI for Science를 선택했느냐? 일본은 기초화학이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재 개발이 아주 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AI for Science를 통해서 우리가 AI 시대의 선구가 되겠다. 그럼 어떻게 선구가 될 거냐? 일본이 자랑하는 슈퍼컴이 후카쿠입니다. 이 후카쿠 넥스트를 만들면서 2030년까지 우리가 AI for Science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자, 중국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AI for Robotics 혹은 AI for Humanoid 이쪽 피지컬 시대에 우리가 이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AI for What? 아직까지 뚜렷한 3대 강국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은 있지만 그 3대 강국을 무엇으로 만들겠다는 자세한 디테일이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된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제조 특화 플랫폼, 캠프. 이 캠프가 다른 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럼 캠프를 제조 특화한 세계 최고의 AI 제조 강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통신, 바이오 이러한 어떤 특화 분야, 특화된 분야에 있어서 AI를 접목해서 이것을 가지고 먼저 견인해가는 이러한 전략을 피든지 뭔가 지금의 플러스 우리도 AI 플러스 정책이 뭔가 좀 그렇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의 패권을 둘러싸고 정말 AI를 가진 나라 그리고 AI를 갖지 못한 나라 제일 처음에 지도에서 보여주었듯이 150여 개국에 지금 AI와 관련된 인프라가 전혀 없는데 이 나라들이 과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지형이 바뀌고 세계가 점점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밖에 없겠다.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미국의 그 적자가 아주 심하잖아요. 무역 적자가 심한데 이 무역 적자의 플러스 재정 적자의 이자 지급이 국방비를 넘어서게 되면 제국은 쇠퇴한다는 퍼거슨의 법칙에 지금 미국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영국도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 이자 지급이 국방비를 넘어서면서 패권을 미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부채 이자 지급액이 약 9,500억 달러고 국방비 지출액은 8,86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사진은 지난 9월 3일인가요? 중국의 전승절 사진이죠.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 다시 말하면 북한, 러시아, 중국 이 3개 정상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60년 만에 만들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국제 정세는 한반도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발끈을 동여매고 이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There is no life
without AI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AI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AI는 이퀄 생산성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책을 3권을 썼는데요. 이 반도체 주권 국가는 정통적으로 책을 써서 약 한 정리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AI 신들의 전쟁부터는 AI를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 AI 도움을 받으니까 정리하는 시간이 3개월로 줄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친숙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관건이고, 특히 전라북도 전주 상공회에서 90주년을 맞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주에서 전국대학교를 중심으로 또 이 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 또 네이버, 카이스트, 그리고 또 리벨리온 등등 이런 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피지컬 AI 시대의 그 테스트베드를 이제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그리고 여기에 이것이 실패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피지컬 AI 시대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미 중국한테 AI 시대의 많은 것을 놓치고 중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그런 입지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멈추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더 힘내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